AI 시대 하면 보통 다들 엔비디아 GPU 같은 뭐랄까 초고속 두뇌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HBM 같은 초단기 기억 장치 같은 거요. 맞아요. 엄청나게 빠른 단거리 육상 선수 같은 이미지인데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려는데 발에 아주 무거운 족쇄가 묶여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게 바로 지금 AI 서버가 겪고 있는 문제군요. 네, 바로 그 저장장치 병목 현상이라는 족쇄입니다. 똑똑한 두뇌가 일하려고 방대한 데이터 창고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창고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거북이처럼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족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손잡고 시작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 속도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나 차이가 큰가요? 네, AI 연산을 돕는 디램의 정보 처리 속도를 IOPS, 그러니까 초당 입출력 횟수로 보면 수십억 단위에 달하거든요. 수십억이요? 그런데 지금 AI 서버에 쓰이는 최고 성능의 저장 장치, 그러니까 SSD는 기껏해야 200만에서 300만 IOPS에 불과해요. 와,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수백 수천 배나 밀린 겁니다. AI 연산이 아무리 빨라도 정작 필요한 데이터 공급이 늦어지니까 시스템 전체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할 기술은 바로 이 거대한 속도의 절벽을 허물어서 AI라는 선수의 잠재력을 완전히 해방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의 정도를 흐문다.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 판도를 바꿀 새로운 SSD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빨라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SK 하이닉스가 그리는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죠.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같이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 SK 하이닉스는 AINNP라고 부르고요. 네, AI 낸드 퍼포먼스의 약자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스토리지 넥스트라고 부르던데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대체 어떤 기술인가요? 핵심은 AI의 여러 작업 중에서도 특히 추론 환경에 특화된 초고성능 SSD를 만드는 겁니다. 추론이요? 학습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AI 학습, 즉 트레이닝은 거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쭉 학습시키는 과정이라 순차적인 데이터 접근이 많아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챗 GPT의 질문을 던지면 AI는 모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수억 개의 작은 데이터 조각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무작위로 순식간에 찾아와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대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 수만 권에서 필요한 단어 하나씩을 동시에 찾아오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추론 환경에서는 한 번에 얼마나 넓은 길로 데이터가 오느냐, 즉 대역폭보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받는지를 나타내는 IOPS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AINNP는 바로 이 무작위 읽기 성능, 즉 IOPS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AI 연산과 저장 장치 사이의 데이터 병목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솔루션이죠. 와는 구조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낸드 플래시와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역시 속도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들이 나왔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앞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최고급 기업용 SSD가 약 200만에서 300만 IOPS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00만 IOPS.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술의 최전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이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 말에 나올 1세대 시제품이 PCIe 6세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2,500만 IOPS를 목표로 합니다. 잠깐만요. 2,500만이요? 지금 300만에서요? 네, 맞습니다. 와, 그게 벌써 8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게 1차 목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2027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는 2세대 제품은요. 2세대는요? 무려 1억 IOPS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억이요? 와, 현재 최고 제품보다 30배 이상 빠른 성능이네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꿈은 이렇습니다 하는 선언적인 목표에 가까운 건가요? 업계에서는 이걸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도전적인 목표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엔비디아요? 네, 즉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와 처음부터 발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치가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나올 AI 모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속도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계산이 이미 나온 거죠. 단순히 빨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AI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30배 빠른 속도라 이게 단순히 파일 복사가 30배 빨라진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속도 향상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AI 서비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유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몇 초 만에 맞춤형 질병을 예측하는 AI나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과 돌발 변수를 1초의 지연도 없이 분석해서 신호체계를 최적화하는 AI 같은 것들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언어 뉘앙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해서 거의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대화형 AI를 구현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단순히 빨라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했던 미래가 가능해지는 열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AI NP로 AI 추론의 핵심인 속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가만 생각해보면 AI가 필요한 게 속도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작업은 속도보다 한 번에 옮기는 데이터의 양이 중요할 거고 또 어떤 건 그냥 싸게 많이 저장하는 게 중요할 텐데 SK하이닉스가 이 점도 고려하고 있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SK하이닉스 전략의 핵심이고 AI N 패밀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AI M 패밀리요? 네, AI 시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낸드 솔루션을 세 가지 방향으로 최적화하겠다는 굉장히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이 궁금한데요. 첫째가 방금 길게 이야기한 AI-NP입니다. 퍼포먼스, 즉 IOPS 성능의 모든 것을 집중한 특공대 같은 제품이죠. 네, 특공대 P. 그럼 나머지 두 가족은 누구인가요? 각각 어떤 임무를 맡고 있죠? 두 번째 가족은 AI-NP입니다. 여기서 B는 밴드위스, 즉 대역폭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서는 HBF, 그러니까 고대역폭 플래시라고도 부르죠. HBF요? 이 제품은 IOPS보다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 옮기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AIND인데요. 여기서 D는 Density Capacity를 뜻합니다. 즉, 용량과 비용 효율성에 집중해서 거대한 데이터를 저렴하게 보관하는 데 최적화된 대용량 SSD입니다. HBF, 즉 AINB는 HBM과 이름이 비슷해서 더 궁금해지네요. HBM처럼 낸드를 쌓아 올리는 기술인가요? 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작동 원리도 HBM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 정말요? 네, HBM이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서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 즉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처럼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서 만듭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차선이 한 번에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는 효과겠군요. 맞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거대한 AI 모델 자체를 메모리로 불러올 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수백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모델 파일을 로딩하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곧 나오는 건가요? 현재 미국 샌디스크와 함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2026년 초에 알파 버전 칩, 2027년에는 평가용 시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AIND는 그냥 가성비 좋은 대용량 저장소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기존의 대용량 SSD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가성비 좋은 대용량 저장소인데 AI 시대에 맞춰 진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에 맞춘 진화라? AI 기업들은 상상 이상의 데이터를 수립하고 저장하거든요. 당장 학습에 쓰지 않더라도 미래에 더 발전된 모델을 위해 일단 쌓아두는 거죠. 아, 그런 데이터를 콜드 데이터라고 하죠. 네, AIND는 바로 이런 콜드 데이터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하지만 기존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QLC나 PLC 같은 차세대 낸드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밀도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실시간 반응 속도가 생명인 AI 서비스에는 특공대 AINP를 투입하고 거대한 AI 모델을 로딩할 때는 수송부대 AINB를 그렇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두는 보급 창고 역할은 AIND가 맡는 일종의 임무 특화형 메모리 군단을 꾸리겠다는 거군요. 시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매우 영리하고 포괄적인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전략의 선봉에 서 있는 AI 엔비디아 개발에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이미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쓸 제품을 처음부터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죠. 네. 이것은 이 기술이 단순한 연구실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에 탑재될 것을 전제로 공동으로 개념 증명, 즉 POC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개발 단계부터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수요처를 확보한 셈이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이상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리네요. 완벽한 윈윈 구조랄까요? 하지만 이런 거대 기업들의 협력이라는 게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 개발 방향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혹은 삼성전자 같은 강력한 경쟁사가 더 나은 기술을 들고 나온다면 이 완벽한 동맹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SK 하이닉스가 너무 엔비디아에만 의존하게 되는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긴밀한 협력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기술 로드맵을 누구보다 먼저 공유받고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면서 개발 방향을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함께 구축하는 겁니다. 아하.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GPU 성능을 100% 끌어내줄 맞춤형 저장 장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는 쉽게 깨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 강력한 기술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시장의 미래를 함께 정의하는 파트너가 되는 길을 택한 거네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의 선두주자인데 이번 AI 낸드 전략까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다면 그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AI 서버의 핵심 부품을 모두 장악하는 그야말로 토탈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토탈 메모리 프로바이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AI 연산의 핵심인 GPU 바로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기 기억 장치 HBM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 GPU가 필요로 하는 방대한 AI 모델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기 대용량 저장 장치, 즉 AI 낸드 솔루션에서도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엔진인 GPU에 최적화된 최고급 연료 HBM과 거대한 연료 탱크 AI 낸드를 독점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 생태계에서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스토리지 병목 현상입니다. 네. 둘째,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0배 이상 빠른 차세대 SSD, AINP를 공동 개발 중이라는 거고요. 2026년 말에 2,500만 IOPS 시제품, 그리고 2027년 말에는 무려 1억 IOPS 성능을 목표로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히 빠른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속도, 퍼포먼스, 대역폭, 밴드위스, 용량, 덴시티라는 세 가지 축을 모두 아우르는 AIN 패밀리라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네,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토탈 메모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논의는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변화라면요. 과거의 메모리나 저장 장치는 프로세서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비교적 수동적인 범용 부품이었잖아요. 네,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제 AI 시대에는 프로세서와 함께 시스템 전체의 성명을 결정하고 때로는 그 성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열쇠를 쥔 핵심 파트너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AI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로 그겁니다.